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현명한 리더 권위현 사. 이야. 이번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내리는 것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참 포럼을 준비하신 우리 희장 분께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특히 플래기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 대표 기준에 대해서 이 카네기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정리해왔습니다. 이를 실천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면 행복하고 멋진 사회생활과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 바의 박울만 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그런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40년간 기업여행 과정에서 배우신 경험과 실무치를 지혜를 주시면서 힐링과 행복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 조참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행비야 감사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아침 조찬 특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카네기 CEO 과정 6기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스닥 협회 고문,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지원재단 이사,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이사,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 고문을 맡고 계시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국 바이오 인프라 산업의 개척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열정, 알과 관점이 바뀌면 당신의 내일이 바뀐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의 황을문 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친정에 오는 그런 기분이라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데일 카네기 CEO 6기로 수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런 귀한 인연을 만들어주신 최음순 우리 소장님, 저는 이제 영원한 소장이라고 부릅니다. 최음순 소장님이 와 계십니다. 데일 카네기는 저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한 5대 사건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입니다. 데일 카네기로 인해서 저의 삶의 어떤 변화, 또 기업 경영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저 삶에 접목시키고 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지금까지 41년 동안 기업 경영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뭘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함께 다시 투게더 어게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함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뢰가 없으면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신뢰가 담보가 된, 또 신뢰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갖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어게인 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신뢰와 은총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인 이 장소. 또 저 옆에 보면은 굿뉴스라고 아까 되어 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본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일상적인 삶이 굿뉴스로 가득한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나의 삶에 굿뉴스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반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의 인연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은 그냥 조찬 세미나, 여러분 조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의 삶의 최정점인 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순간이 여러분의 삶의 최정점이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앉아 계셔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지금 피곤한 몸으로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정점은 피곤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조찬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슴 설레이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정점은 가슴 설레임으로 가득한 삶의 정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매 순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지금 여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것들을 잊고 살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의 귀한 만남의 인연을 갖기 위해서 70년 이상을 준비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은 제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기회가 안 왔던 거고요. 이제 70년이 지난 이제 준비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의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아침에 아무나 이렇게 일찍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조찬 세미나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오늘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또 아침을 준비하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아침을 준비하시지 못한 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침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을 즐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건강하신 분, 행복하신 분, 성공하신 분, 깨어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이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자리에 제가 오늘 카네기 6기의 그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전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업 경영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삶으로 살아온 것,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저는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온통 아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자기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삶의 질은 내가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삶의 질은 내가 한 것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지 우리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온통 세상이 말들로 넘쳐나 그래서 그게 말세입니다. 말만 많아진 세상이에요. 이게 말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제가 어떤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해답을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하, 저런 관점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저의 관점을 들으십시오. 아, 제가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다 이런 차원으로 듣지 마시고 저런 관점으로도 기업 경영을 하고 있구나. 저런 관점으로도 삶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관점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저는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아침 조찬에 와서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삶의 신비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서 그게 삶의 신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저는 그게 삶의 신비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1시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카네기의 정신이 뭘까요? 열정, 말,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카네기 교육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내용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저 삶의 습관으로 장착시키고 있습니다. 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열정. 자, 여러분들이 열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아침에 뭐 이런 게 굿뉴스라고 그러면 박수 쳐. 이게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열정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 자,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출발점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출발점을 알아야 우리가 목적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 사람들은 뭐냐? 입에 달고 살아요. 피곤하다. 저 사전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저는 피곤함이 뭐라고 그러면 저는 피곤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 입으로 피곤하다는 소리를 해본 적이 글쎄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고프다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식당에 가서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은 자, 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끌어당기는 법칙 다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이 반찬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반찬 더 달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결핍 의식일까요? 풍요로운 의식일까요? 반찬 더 달라는 소리는 결핍 의식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찬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요, 이 반찬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예, 갖다 드릴게요. 또 제가 또 먹고 나서 하면 여기요, 주방장님께 소금 좀 많이 치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내가 이 반찬을 덜 먹죠. 너무 맛있으니까 또 먹잖아요. 아, 더 갖다 드릴게요. 저는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데일 카네기의 자, 아까 보니까 뭐 94기, 95기 분도 오셨어요. 제가 6기거든요, 6기. 야, 그래서 내가 우리 노은아 이사장한테 연락을 받고 아, 내가 안 한다. 근데 카네기니까 내가 우리 좀 최엄순 소장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분입니다. 리스트에 올라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데일 카네기를 통해서 얻었던 그걸 통해서 내가 축적해온 내 삶의 이야기를 그러면 내가 할게요 하고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외부 강의를 끊은 지가 8년이 넘었습니다. 외부 강의를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래간만에 데일 카네기 여러분들이 모인다고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강의에 섰습니다. 자, 열정, 자기 사랑. 자, 자기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런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말 몰라요. 저는 이게 삶의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에도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말을 하면 힘듦을 창조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 없이 끊임없이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부정적인 말, 불평, 불만, 험담, 유언비어, 온갖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불교적 용어로 연기론.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내가 한 말에 대한 꽃은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기분 나쁜 게 생각하는지 뭔지 아세요?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개념 없이 하는 사람 말이 있고, 또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도 말로 창조했다고 안 그랬어요? 말투로 창조했다고 안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주변의 동료들과 또 이런 관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과의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의 말이 어떤 말을 하냐? 말씀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되는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로 하고 있는 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 말입니다. 말. 우리 간에게 핵심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뭘로 해요? 말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뭘 합니까? 인간관계예요. 자, 우리 삶은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게 관계입니다. 관계. 기업 경영도 관계. 인간관계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정, 말과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기는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런 어메이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찾아 먹고 지구배를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카네기 정신, 열정, 말,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이런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열정. 열정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은 자기 사랑에서 나와요. 자기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자기 사랑이 뭘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삶의 신비는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 피우지 못하고 가는 것이 이게 저는 삶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생각의 관점이 다르죠. 자, 여러분들은 어메이징한 그런 삶의 신비를 꽃피우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참 신비해요. 자, 저 아침에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과를. 왜 내가 사과를 준비했을까요? 자, 여러분. 사과 속에는 씨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요? 네, 3개,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 씨 속에 들어있는 씨 속에는 사과 열매가 몇 개가 들었을까요? 그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자, 종교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창조주의 씨앗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열매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 3개, 4개, 5개 들어있어요. 그러나 저 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사과 열매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렇게 귀한 기회하고 귀한 축복받은 저런 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83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천상천하의 유아 독주인.
이렇게 귀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가꿔야 되겠습니까? 잘 못 가꿔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지닌 씨앗이면서 모든 씨를 뿌릴 수 있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성공의 씨앗을, 부자의 씨앗을, 건강의 씨앗을, 행복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모든 씨를 뿌릴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 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내팽개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모든 씨앗이 뭐라냐? 여러분의 말이 씨앗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듣는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모두가 씨앗입니다. 모두가 씨앗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씨앗이요, 여러분이 듣는 것도 씨앗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씨앗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뭘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보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이걸 아무런 개념 없이 우리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거죠. 어느 누구도 나한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긍정적인 생각으로 듣고 있느냐? 저 양반 참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듣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기억할 수 없지만 5만 가지 생각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차릴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온전한 말,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을 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 뭐예요? 씨앗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도 씨앗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느냐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최정점인 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앉으시겠어요? 최정점처럼 앉아 계셔야죠. 와,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다라는 그런 설레임으로, 감동으로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이런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순간이 정적인 삶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성장하는 삶, 성공하는 삶,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우리는 행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자체가 행복 덩어리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으면 이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체가 행복 덩어리인데 우리는 행복을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웃기는 이 코미디. 행복을 어떻게 배웁니까? 내 존재 자체가 행복인데.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지금 여기 이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 덩어리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이 대한민국이,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내가 없으면 내 가족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니까요. 내가 있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행복 덩어리지. 행복은 돈 주고 사는 것, 책으로 배우는 것, 강의 들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행복 덩어리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행복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이런 내가 좋다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내가 싫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정점은 항상 싫다가 정점이에요. 그럼 거기에 무슨 놈의 열정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불평불만.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 없어지니까 남 이야기. 또 과거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씨앗을 심어야 될 사람들이 남 이야기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야, 이거 신비 아니에요, 신비? 왜 남 이야기를 할까요? 왜 과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남 이야기, 과거 이야기는 거짓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 이야기, 과거 이야기하면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뭐 그냥 신나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왜? 과거를 내가 그 자리를 본 적이 없잖아. 응? 음식 잘못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데 엄청 맛있다고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 이야기, 과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무슨 원인을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씨앗은 언제 심죠? 봄에 심나요? 지금 여기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는 것 씨앗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짧은 단어에 상대방을 기쁘게 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미소입니다. 미소. 미소. 웃음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소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미소 지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데도 지금 심각한 얼굴로 지금 뭔 이야기 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법, 듣는 법,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말하는 법, 듣는 법,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소를 짓고 따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심각하게. 그러니까 삶이 심각한 거예요. 삶이 심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얼굴이에요. 자, 이 사과. 자,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지금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우리 식사하는데 우리 최엄순 소장님께서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게 코드가 맞아요. 이 파동이 맞아야 이게 서로 어휘가 같아지거든요. 우리 최엄순 소장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십니다. 자, 137년 전에 태어난 데일 카네기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져오려고 하는 저런 어떤 메시아적 사명을 띠신 분이 우리 최엄순 소장이에요. 최고를 염원한 순수한 사나이 최엄순. 얼마 있으면 내가 그것까지 다 외웠잖아요, 내가. 응? 이게 순수한 사나이세요. 저분은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예, 저분은 뭐예요? 이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가예요. 자, 대한민국의 최초로 데일 카네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주어진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최엄순 소장입니다. 최엄순 소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십시오. 정말 예사로운 분이 아니세요. 자, 저런 데일 카네기라는 저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가서 거기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모든 리더들이 수료를 받게 하는 저런 엄청난 일 하시고, 저분은 죽을 때도 하하하 웃고 돌아가실 겁니다. 예, 축복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복을 지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의 교육도 복 받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아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챗GPT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챗GPT가 탄생되면서 인간의 생각의 종말 시대가 왔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이란 게 뭘까요? 과거의 지식, 기억, 경험이잖아요. 그 내 개인의 지식, 기억, 경험밖에 안 돼요. 챗GPT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올려놓은 지식과 기억과 경험 속에서 최적의 답을 추출해내는
챗GPT하고 한 사람의 인간이 경험한 지식과 기억과 이 내용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의 종말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인간들은.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자, 씨앗. 첫 주번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기 사랑. 자,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 강의를 듣는 시간이라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들어야 되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충의 선물을 주는 사람. 그러면 대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심혈을 기울여서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귀한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자와 후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 우리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조찬 시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고 나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참 말 잘한다고. 나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보고 신비해 죽겠어. 내 말 잘하는 거 들어서 뭐하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내내 강의 듣는 시간에 말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배움이 무슨 배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한 시간 중에 저것은 내 삶의 슬로건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가져오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사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책을 쓰는데 문장 뭐 표절했다고 하는데 그 문장을 자기는 어디서 표절 안 했어요? 예? 뭐 실험 데이터는 몰라요. 글 문장 맺겠다고 그걸 갖다가 뭐 표절했다고 그런 말 난 개인적입니다. 별로 좋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 들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 놔두고 다시 한번요. 자, 왜 자기 사랑인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외부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 이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남에서도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온통 우리는 남 이야기. 자기는 그 자리에 가보지 또 못했으면서 거기에 대한 평론가가 되는데 그냥 온통 나라가 난립니다. 온통 비판가, 온통 평론가예요. 세상을 평론하기 전에 남을 평론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평론해야지. 왜 우리는 남한테 그렇게 열을 올립니까? 이게 참 신비해, 신비. 자기 자신의 평론가가 돼야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을 평론을 해서 자기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의 모습으로 굿뉴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 이게 최정점인 삶을 만들어가야죠. 우리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 생각 바꾸기입니다. 성장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그게 뭐예요? 그게 굿뉴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데 굿뉴스 없이 마감한다 한다면 내 삶은 뭐예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가는 게 굿뉴스가 그냥 굿뉴스 이런 식당에 앉아서 사회자가 굿뉴스 나누는 굿뉴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굿뉴스가 되면 안 되죠. 굿뉴스를 말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최정점인 굿뉴스를 나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 그게 바로 굿뉴스 만들어가는 거죠.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굿뉴스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야, 나는 그것만 상상해도 오마이갓, 오마이갓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메이징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 핸드폰에 굿뉴스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아침 출근은 기쁨으로 아침 저녁으로 저는 퇴근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저녁에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격한 반응이 뭐예요 이게 지금? 예? 잘 들으세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피곤함을 쉬는 것이 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정점이 뭐예요? 피곤함으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주어지는 일 중에 굿뉴스로 가득 찼다 간다면 피곤함이 올까요? 피곤함은 생각에서 오는 거지 육체적인 노동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일을 내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하고 감사함 가득한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그 모습,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요. 응? 그게 뭐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왜? 반드시 끝마무리가 있었어요. 뭐야? 보시기에 주었더라. 이게 바로 뭐냐? 감사함 아니에요? 하루 마감을 보시기에 주었다라의 모습으로 돼야지. 에이씨, 오늘 진짜 에이씨. 그러면 에이씨 삶을 사신 거예요. 그날 정점이. 말 함부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표현하는 말이 나는 그래요. 내가 제일 썼던 처음에 우리 카네기 정신의 첫 번째 단어를 뭘 썼죠? 열정. 제가 지금 열정 없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말이 좀 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 저 이름은 황을 이기 전에 또 다른 이름이 황열정입니다. 삶의 열정으로 내가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강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자리가 참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강의를 들을 때 그걸 보고 들으시라고요. 근데 그런 걸 안 들어요. 그게 그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이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열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죠. 열정도 없는 말인데 내가 열정 단어 아는 거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겁니다. 자,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과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의식주라는 게 뭐예요? 자기 몸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식당, 좋은 여행 이런 것만 투자해요. 그런데 이 몸을 운전하는 자기 내면 세계, 정신 세계에는 투자를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코미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침 조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내면 세계에 정신 세계에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에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하루의 시간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이거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얼마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개인적입니다. 저는 기업경영 40년 동안 의식주에 투자한 것은 20% 정도, 많아야 30%입니다. 나머지 70%, 80%는 내면 세계, 내 몸을 운전하는 마음, 정신 세계, 내면 세계에 저는 70%, 80%를 지금까지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제가 의식주에 투자한 돈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면 세계에, 정신 세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어떤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일을. 그래서 지금은 초연결 시대에는 자기 성격에 돈 투자를 해야 돼요. 왜? 사람은 돈을 번다고 부자가 된다고 할 때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가 돈을 법니까? 돈은 누가 주죠? 남이 주는 거예요. 고객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격 나쁜 놈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죠. 성격 나쁜 놈도 돈 벌려고 할 때는 성격 좋은 척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끝 마무리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행복하는 것은
건강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을 벌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있고 돈 번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도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돈을 버는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반드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는 삶이란 게 뭐냐?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 삶입니다. 나는 나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내가 있어. 나는 남과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니까 뭐예요? 더더욱 성격. 지금은 잘난 체 하는 놈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카네기 정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인간관계죠. 근데 우리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온갖 정치 이야기하면 정치에 대해서 그냥 해박한 정보를, 건강에 대해서 의사가 그냥 완전히 두 손 들칠 정도 의사 앞에 있는데 뭐 자기가 의사예요. 의사. 와, 신기해요. 신기해. 근데 그게 자, 질병을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질병을 합니다. 질병을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질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 나이 또래 가면 만나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 질병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게 신비해요. 정치가 밥 먹여줘?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요. 내가 곧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죠. 나는 바꾸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온갖 건강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그러죠.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다는 것은 건강하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하지 않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뭐 한다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저는 병원에 병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 간다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병원을 갑니다. 이미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이 습관이 돼 있어요. 성공은, 행복은, 부자는 좋은 습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습관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성공하는데, 부자가 되는데, 행복하는데 모든 것에 출발하는 이 기본 항목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행복, 성공, 부자가 되는데 기본 조건 하나씩은 전부 장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네. 그냥 박수 하실 때도 그냥 박수 치라 하니까 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치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가 깜짝 놀랄 수 있어. 웃으면서 뭐 소리 내지 말고 그냥 박수 치고. 야,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보고 있느냐? 내가 보고 있고 그분이 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기에, 이런 귀하신 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지구의 미래도 저는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데일 카네기를 수료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있어 내 탄생 이전과 내 탄생 이후가 분기점이 되는 무언가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내가 이런 말 하면서 내가 진짜 전기가 오는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내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자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 죽어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루어야 될 두 가지 목적 중에 저는 하나를 이루었어요.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건 내가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를 이루었어요. 하나만 이루면 되는데 그것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습관이 되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 전례 잘난치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 남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웃는 얼굴을 가지셔야 돼요. 심각한 놈한테 누가 다가갑니까? 내가 왜 돈 주고 시간 투자해서 거기다 다가갑니까? 웃으셔야 돼요. 벌써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은 천사예요, 천사.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의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성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내가 아시는 회장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6.25 때 7살 때 그걸 봤대요. 북한 빨갱이들이 와서 총을 들이댄 거 부인한테 네 남편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바로 그랬대. 바로 0.1초도 여기 있다고. 근데 너희 새끼들이 있어. 끝까지 이야기를 한대. 끝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랑하는 남편은 여기 있다고 바로 여기 있다고 그러는?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엄마는 내 배 속에서 있었어요. 창조주라고요. 의미가 달라요.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의미 있는 거죠. 여성은 멀티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채널 한 개밖에 없어요. 텔레비 보고 있다 아빠 그러면 야 잠깐 손흥민이야 골 넣나? 그래 뭐라고? 이렇게. 엄마는 야 얘야 지금 밖에 비 오니까 창문 닫고 빨래 걷고 가스불도 끄고 야야 저 옆에 가서 저 빨래도 저쪽으로 좀 옮겨놓고. 채널이 기본적으로 3개, 4개가 작동이 돼. 이 채널 3개, 4개 작동된 사람과 채널 하나가 작동된 게임이 돼요?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우리 남성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성들에게 내가 점수 받으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매우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는 무조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남자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 가정생활만큼은 여성을 능가할 수 없어요, 남성이. 성격이 좋으셔야 돼요. 자,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 사랑은 출발점. 자기 정체성은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이솝, 우화에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쟁에서 누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냐? 속도전에 그건 불공정 경쟁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어떻게 달리기 경쟁을 합니까?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가진 거북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화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 이런 정도도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세상이 나를 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모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거기에 그냥 온통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나를 알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떠날 때 권력 가져갑니까? 명예 가져갑니까? 부를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삶이란 게 뭐냐? 탄생과 죽음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은 뭐냐? 탄생부터 죽음 이후 전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목적지는 뭐예요?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죽음인데 죽은 다음에 내가 이러는 것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해, 신비. 죽은 다음에 그걸 뭐 가져가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 되면 죽음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매 순간을 아름답게 살면 아름다운 씨를 뿌렸고
그러면 아름다운 씨를 뿌렸으니까 그걸 가꾸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니까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거. 이게 삶입니다. 매 순간에 우리는 자, 여름, 올여름 덥다고. 나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내가 말은 못하지만 다 덥다고 이거 짜증을 내는 사람. 어우 더워서 뭐 운동하기도. 여러분 태어나서 여름을 몇 번 맞이하고 지구배를 떠난지 아십니까? 100번을 못 맞이하고 떠납니다. 100번.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아니고 10만 번도 아니고 100번. 그 100번을 여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어요? 뜨거우면 뜨거움을 느끼시는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과일이, 곡식이 여물지 않습니다. 날씨는 우리는 나의 일, 너의 일, 그분의 일도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싫어할까? 상대방 일까지 걱정하면서 살아. 이게 참 신비입니다. 또 날씨가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그건 날씨가 할 일이에요. 언제 날씨한테 밥 한 그릇 사줬어요? 날씨한테 건강 냉커피 한 잔 사줬냐고요. 그건 날씨가 할 일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한단 말이에요. 여름, 겨울은 겨울답게 느끼셔야 돼요. 아, 이게 추위구나. 그래야 뭐예요? 여름의 고마움을 알죠. 또 여름에 이렇게 더워. 그럼 뭐예요? 겨울에 또 그 차가움을 또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삶은 한순간도 감사하지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감사함을 좀 느껴보신 분, 어떤 감사함을 느꼈습니까? 자, 말로 하는 감사함이 아니에요. 자, 저희 회사는 컴퓨터에 접속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도 컴퓨터에 접속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감사함을 기록해야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와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나왔는데 그 와라는 감탄사를 어떤 의미일까 나는 잠깐 퀘스천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신입사원 교육할 때 맨 첫날 제가 첫 교육을 합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감사함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 일어서 봐. 의자 빼. 앉아. 그럼 이렇게 앉아있죠. 내가 1시간 동안 교육할 텐데 이렇게 먼저 너 의자 다시 넣어. 그러면서 뭐예요? 너 의자에 대해서 감사해 봤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으면 의자에 감사해 보셨냐 이거죠. 여기 올라오면서 뭘로 오셨습니까? 자동차 타고 자동차에 감사해 보셨냐고요. 차선에 감사해 봤냐고요. 신호등에 감사해 보았냐고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에어컨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라이트에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옆에 감사함이 와서 줄 서 있는데 그게 감사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함을 누릴 수 있다? 못 누린다? 못 누리는 거예요. 온통 감사함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예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사네. 그러니 뭐예요? 내 앞에 감사함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해. 우리 인간은 축복받고 받은 태어나면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누리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죠. 누려야죠. 근데 누릴 줄을 모르네. 우리 카네기는 그런 걸 누리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카네기는 강의가 없잖아요. 카네기 수련 때 강의가 있던가요? 전부 롤플레잉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반하는 거예요. 와, 내가 MVP를 거의 내가 도맡아서 했어요. 최임 소장님이.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거의 MVP를 도맡아서 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용.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6개월 바로 하자마자 내가 회장을 했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부 나가서 직접 굿뉴스가 쌓여 있어. 나는 그냥 다른 사람 굿뉴스하고 뭐부터 하는데 나는 굿뉴스가 막 그냥 쌓여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굿뉴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이름은 아까 열정이지만 황굿뉴스입니다.
이게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응? 이 정도는 돼야죠. 내 삶의 굿뉴스,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내가 일을 해놓은 게 있어요. 아마 에이 그럴 거예요.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음가짐을 바꾸면, 그래서 내가 칠판 준비하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을 지금 얼마까지 해야 되죠? 10분 정도. 아이고, 그러면 이제 빨리 마감을 해야 되겠네. 자, 익숙한 거, 편견, 삶이 이해하면서 힘든 거, 생각이 힘든 겁니다.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삶이 힘든 게 자기 생각이 힘든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마음 경영, 보이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보는 내가 문제이니까 누구를 바꿔야 되죠?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칠판을 준비하라는 것은 뭘 때문에 그러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공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쌓여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쌓이면 관점이 이거예요. 삶의 공식이. 자,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요. 그럼 뭐예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쌓여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감사함.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함 알고 있어요. 이 감사함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매 순간에 의자에 앉아있는 거,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운전하고 모든 것이 감사함을 알면 이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끼면 내가 무슨 원인을 만들었죠? 갑자기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매 순간에 감사함으로 알아차리는 삶을 살면 내가 무슨 원인을 만들었냐고요. 감사함의 원인을 만들었잖아요. 감사함의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결과도 감사함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함의 원인을 만들면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감사함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이건 배가가 돼요. 배가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 감사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사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이라는 것은 긍정적 마인드의 표현이요. 감사함은 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또 감사함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첫 출발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을 누리면, 감사함을 알아차리면 매 순간 내가 감사함의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감사함의 결과로 꽃피울 것이고, 그 감사함의 원인이 감사함을 끌어당기면 나는 뭐예요? 감사할 일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삶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간단해요. 내가 지금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이 쌓여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부정적인 말을 지금 별로 하던가요? 저는 부정적인 말을 별로 쓰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세요? 나는 건강하지 않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건강할 여유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나는 즐겁지 않는 시간이 없다. 난 즐거울 시간만 있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표현해,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습관은 뭐예요? 무의식한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이 되는 거고, 이 습관이 쌓여서 좋은 루틴으로 가야 돼요. 루틴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메이징한 이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되게 하지 마시고, 말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뭐가 되게 한다?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매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임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말씀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때가 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말씀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매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래 말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성경에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말의 소중함을, 이런 말의 거룩함을, 이런 말의 신비함을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힘든다는 말을 한 사람, 그래서 삶이 힘든 겁니다. 오늘 이후부터 그런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에다가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러면 절대로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버릴 줄을 모르고 자꾸 채우려고 해. 컵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비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양손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걸 두 개를 들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놓아야죠.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삶의 성장을 가져온 사람은 버릴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뭐예요? 플러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자기가 혼란스러워 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변화를, 성장을 가져오려면 반드시 뭐예요? 버릴 줄을 알아야 돼요. 컵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오늘 뭘 버릴까를 결정하고 버린 다음에 새로운 걸 추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신비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나 대신 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시대다. 왜 우리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느냐? 외적인 모든 결과는 내적인 마음가짐에 결정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의식주에 100%를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의식주를 조정하는 내면 세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면 세계에 투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힘든 거다. 지금은 내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가 무질서한 것도 우리들의 삶이 무질서해서 사회가 무질서한 거지 사회가 무질서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 성장 가져오고 환경 개선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알아차리는 내면의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곳입니다. 일은 수단인데 우리는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일에 대한 자존감,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회사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는 곳입니다.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은 일을 통해서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의식성장이고, 자, 나의 삶의 스승은 누굽니까? 자, 어느 누구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진심으로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의 스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듣고 있다면 여러분 대충이라는 스승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 막 이야기했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느낌으로 앉아 있느냐, feel good으로 앉아 있느냐, feel bad로 앉아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 씨앗은 지금 여기에서 뿌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생각, 느낌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알아차리면서 그런 말의 소중함을 알아차리면서 매 순간을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아침을 좋아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침을 준비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침을 즐기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데일 카네기 회원 여러분들은 바로 건강하신, 행복하신, 성공하신,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활짝 피어서 이 사회에 커다란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데일 카네기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 남 이야기는 다 내려놓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열정적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굿뉴스를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어디 갔지? 아, 포인트. 회장님 포인터가 네. 아침에 초찬 토강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0권 넘게 책을 읽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매일 책을 읽고 얻으신 영감과 통찰을 글로 쓰셔서 2m 이상 쓰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책으로 100여 권 이상을 집필 또는 저술하셨다고 그래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3개월 이내에 14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직원들이 눈을 마주치면 최고십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린 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음 경영, 감사 경영, 사람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라운 통찰을 전해주신 황울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냥 끝낼 수 없지 않습니까? 피드백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에서 조 리더를 뽑았습니다. 오늘 황울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은 와우 모멘트, 와우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